안녕하세요. 저는 강빛중학교라고 방금 이제 3년 차가 됐다는 마곡한이 중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2년 차 된 개설학교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강동구 끝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년밖에 안 된 학교이지만 거기에서 제가 국어교사로서 협력 강사와 함께한 수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제가 세 번째더라고요. 근데 저 이후에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제 강의에서라도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그냥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뭐 우수사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전 뭐 우수사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그냥 교사도 있구나 하고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그래서 참고가 되신다면 저에게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교사 강경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협력 강사와 함께 2년간, 저희가 2년이 됐잖아요. 협력 강사 제도가. 그래서 2년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사실 선생님들 대부분 좀 여러 학교에 여쭤봤더니 어떻게 할 수 없이 하게 됐어. 하라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 협력 강사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 분 살짝 한 번만, 손 살짝만. 동지가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네, 역시 여기는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몇 교사가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한 35명 되는 작은 학교인데 한 4분 정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알게 된 건 사실 한 4년 전쯤에 좀 다른 기회로 이 협력 강사 제도 있기 전에 비슷하게 이제 통합학급 협력 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하게 그걸 좀 경험하게 됐었고, 그때 경험이 좀 긍정적이어서 21년에 마침 학교를 옮겼는데 그때 마침 이 기본학력 협력 강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랍게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고, 물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제가 저희 학교 국어과에서는 그냥 제가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학교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과정부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말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발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 학교가 강동구 끝에 있어요. 정말 하남시와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통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서였겠죠. 저희 학교 정말 예쁘고 좋은 학교인데 정말 이렇게 모집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또 협력 강사를 뽑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지원자 수도 적었지만 뽑아놨더니 또 딴 학교 가시고, 혹은 공고를 몇 번이나 올리게 되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그래도 다행히 뽑았다 하고 뽑긴 뽑았는데 정말 학교 경험이 전혀 없는, 작년과 올해 이제 다른 두 분을 모시게 됐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교원 자격증은 있으신 분이었지만 학교 경험이 전혀 없으신 50대 선생님이셨고, 올해는 전공도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도 못 뽑았고 자격증이 없는 그냥 국어국문학과 전공하신 30대 선생님의 학교 경험이 또 전혀 없는 그런 분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부터 저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꼭 뭔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이제 끙짝끙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제가 주로 1학년을 중1을 맡아서 주로 했는데, 제 수업 시간 중에서 대략 17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수업에 이분들이 14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2-3시간 정도는 협의 시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시간 넘지 않아야 하는 저희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협력강 선생님께서 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그 대상 학생들 옆에서 주로 아닌 척 돌아다니시면서 그 친구들을 위주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이제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업의 또 방향에 따라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다르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활동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교사가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피드백을 계속 줘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모둠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줬다면, 이분은 그 친구들 근처에서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강의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할 때 또 뒤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 추가 설명을 좀 해주거나 질문을 받아주거나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긴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비슷하게 선생님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협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민이 아마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매주 2-3시간을 꼭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가면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2-3시간을 협의 시간 하냐라고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학기 초반에 일단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은, 제가 뽑았던 이제 강사분들이 학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고,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학교의 기본 규칙도 잘 모르시고, 수업에서의 기본 규칙,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분들에겐 되게 낯선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수업 철학을 갖고 수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초반에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초반에 학교에 좀 적응을 하시고, 수업은 이런 거예요 라는 거를 좀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초반에는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그 학생을 사실 위해서 대상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거지만 또 낙인을 찍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수업 전에는, 그러니까 단원 수업이 뭐 하나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단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수업을 제가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활동지를 미리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 미리 좀 드려서 미리 살펴보시게 하고,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 학습지만 봐도 대략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속에서 좀 어떤 역할 하실 수 있을지 좀 찾아보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시고, 수업을 또 다녀온 이후에는 오늘 누가 뿅뿅이가 오늘은 좀 어디가 안 좋다고요, 혹은 계속 하라고 했는데 필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등등 어떤 학생들의 상태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강사분들이 처음부터 잘 지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봤을 때 저 학생 오늘 좀 이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 오늘 이 학생이 좀 이 부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지도 그 부분 다음에는 좀 더 봐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사실은 그리고 회의만 하는 게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이외에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또 추가적으로 막 써주거나 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저랑 함께 하셔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피드백을 주는 그 시간을 협의 시간 활용해서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학생 관찰 일지를 쓰시게 했어요. 보통 그 다중지원팀 협의록으로만 그냥 몇 번 남기시는 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쓰시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지도에 가야 하는지를 그 일지에 계속 쓰게 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협의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약간 강사님들이 아직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 수업에 딱 호흡이 맞게 가려면 이분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절대 이게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 수업이 이왕 들어왔는데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 과정을 수업 전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계속 호흡을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또 다른 분과 해봤는데 이 분들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년 이게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했던 A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열심히 굉장히 능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략의 지도 방향을 딱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척척척 좀 잘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작년 A 선생님은.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굉장히 즐겁게 소통이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는 안 알려줘도 좀 소위 말하는 센스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과는 대략적인 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문의를 하지만 엄청 세부적인 것까지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이런 분이라면 사실 선생님들이 좀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유는 이제 이하생략 하겠지만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긴 해서 제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려야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반에는 제 수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 수업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지 않고. 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뭐 안 하고 있고 한데 그 학생을 못 보세요. 그냥 지나치거나 본 건지 만 건지 아무튼. 그래서 초반에 그 과정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분과는 어떻게 해갔냐면 협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우선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한 지도 방향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이 이랬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협의를 계속했고 또 아까 관찰 일지를 쓴다고 했는데 작년 선생님과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썼다면 이 선생님은 2주에 한 번씩 쓰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쓰시게 하고 그걸 토대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좀 세밀한 과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연말쯤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 거나 나와 호흡이 잘 안 맞는 강사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제 생각이지만 좀 피곤해도 협의를 통해 맞춰가는 수밖에 없더라. 좀 그런 생각이 전 들었고 그래서 일지 아까 쓰게 했다고 한 건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학생에 대한 정말 관찰 일지인데 제가 조금 내용 틀만 조금 이렇게 맞춘 것은 평소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계속 2주마다 쓰게 했으니까 조금 변화된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뭐 없으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써보게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는지를 미리 정리를 좀 하시고 이걸 토대로 협의를 하면서 지도 방향을 계속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되게 도움이 됐던 수업 한 장면만 짧게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제 면담하는 단원이 있어요. 인터뷰하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직업인과 이제 줌으로 수업 시간에 면담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직업인을 학생들이 섭외를 하고 줌으로 같은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제가 앞에서 막 줌을 열어가지고 소회의실에 모두를 모아가지고 막 그런 과정을 했는데 그때 그걸 하고 면담한 이후에 보고서 쓰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냐 하면 일단 면담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줌으로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막 줌으로 열고 앞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협력 강사님 저기 살짝 서 계신 분인데 그분은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을 막 세팅하고 줌에 들어가서 하는 세팅을 도와주시고 저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또 그 면담 후에 보고서로 되게 긴 글을 작성을 하는데, 이 대상 학생들이 사실 글쓰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이 협력 강사님이 되게 글쓰기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쓸 때 옆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저 이렇게 허리를 굽히신 분이신데 열심히 이렇게 옆에서 지도를 해주셔서 좋았고, 또 요즘에 뭐 디벗이나 이런 기기도 많이 활용하니까 그거를 정말 세팅하고 뭐 와이파이 안 돼요 이런 거 정말 짜증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전반적으로 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보고서를 쓰는데, 이게 8장짜리를 쓰는데 사실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물론 모든 보고서지만 이 안에서 그 대상 학생들이 이제 티나지 않게 완성을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잘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연말에 항상 간단한 설문을 하면서 협력 강사님이 나에게 수업에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정말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면 작년과 올해 전부 다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우 그렇다가 94% 정도로 답을 해줬고, 뭐 그렇지 않다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되게 이게 선생님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느꼈고, 그럼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제일 많았던 절반 정도가 질문을, 사실 제가 앞에서 하고 있을 때 질문을 잘 못하는데 그 선생님은 뒤에 쪽에 많이 계시고 돌아다니시니까 질문에 답을 해주셨다, 뭐 이런 게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글쓰기를 할 때나 모둠 활동할 때 피드백을 잘 해주셨다, 혹은 강의 수업할 때 필기를 막 해야 하는데 놓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셨다, 뭐 등등이 있었고, 이외의 의견은 뭐 집중할 수 있게 뭐 도와주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이 나오니까 저도 계속 그래도 지속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강사님한테도 이제 근무가 끝나실 쯤에 1년의 근무 후기를 간단히 이제 작성해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분, 작년에 했던 분께서는 제가 되게 능동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신 걸 보면 굉장히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정말 저도 약간 뿌듯하기도 했었고, 또 올해 함께한 분도 본인의 도움으로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조금이라도 더 수업에 참여하는 걸 보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제 의견인데,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이 제도와 상관없이 10년 전, 20년 전 언제나 우리의 수업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혼자서 1대1로 지도해주지 못하고 눈 감고 사실 지나갔던 부분들을 협력 강사님이 들어옴으로써 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수한 학습자들도 저는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한 친구들을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잘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래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통해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하실 때 그 설계 과정에서 힘들지만 강사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딱 수업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랑 그래도 수업 설계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부터 이 수업할 때 이런 역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설계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년간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런 취지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유되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라든지, 협력강사 풀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아까 굉장히 힘들게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협력 강사를 하는 이 담당 교사 4명 빼고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뭘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수업에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우 내에서 좀 관심이 부족해서 좀 서운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 공유하는 자리가 좀 더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래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사례 나눔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